오랜만에 독서연구소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볼 주제는 거꾸로 하면 무조건 성공. 진짜입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과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결과, 제가 소개해드리는 연구 결과를 보고 나시면은 나도 일반적인 이 본능이랑 꼭 반대로 해야겠다. 논리적으로 사고해야겠다. 이게 진짜로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오늘 내용은 참고로 완벽이 아닌 최선을 위해 저희 로크미디어, 저희 고객사 책입니다. 저희가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 고객사 책인데 이 책에 좋은 데이터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목차 보시고 여러분들이 목차 꼼꼼히 보시고 이 책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런 분들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두 쪽인데 오늘 요것 때문에 영상 찍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읽어볼게요. 사람의 자기중심적 성향에 관한 또 다른 증거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교수이자 지나친 자신감의 저자 돈 무어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 결과예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어려운 일은 일반적으로 저글링을 들 수 있다. 평균보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이 정도 한다. 실제로 한다. 그럼 나는 그것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평균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쉬운 일은 보통 운전이 그렇대요. 평균에 비해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일은 잘하지 못하고 쉬운 일은 잘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 실제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일에 대한 자기 능력에만 자기 능력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수행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도 다른 사람이 이 정도 한다고 알려줘도 비교할 생각조차 않는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갈 문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문단인데 여기 인생 우리 진리가 담겨 있고 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지 진짜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어떻게 하는 게 안티프레지란 건가를 진짜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거는 그냥 지레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전했을 때 평균값이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 무조건 못해. 평균값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만큼 한다는 통계적 결과예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막 쫄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전을 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도전을 덜 하게 되고 뭐예요? 쉬운 거는 과신을 해요. 운전 같은 거는 딱 평균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거보단 잘하지. 나는 그거보다 무조건 잘하지. 과신해서 풀해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저기 실제 또 좋은 사례가 나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인해 비슷한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인해 실제로 자신이 기여한 수준보다 더 많은 공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연구를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은 내가 더 열심히 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이게 재밌어요. 이러한 현상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나와 닉 애플리 그리고 유진 카루소가 함께한 연구에서 우리는 학술 논문을 공동 집필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구에 기여한 정도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그러니까 뭐예요? 5명이서 연구를 했으면은 그냥 이상적이면은 나는 30% 했어, 나는 20% 했어 이렇게 해갖고 딱 100%가 맞아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4명의 공동 저자가 있는 경우 이들은 통틀어서 140%의 공로를 주장했대요. 무조건 내가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이 이기적이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행동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보다 자신의 노력에 더 중점을 두기. 아까 여기서 말한 거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질문을 바꿔 논문에 대한 집필자들의 공이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기적 편향도 절반가량 감소했다. 그러니까 120% 정도 나왔겠죠. 이기적 편향에서 40%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관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다? 무조건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은 겁을 먹고 도전을 안 하게 되고 쉬운 거는 과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죠? 쉬운 일에 대해서는 과신하지 않고 어려운 일은 이거 할 만한데 도전해 볼 만한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이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쉬운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 없어 보이는 거는 거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딱 그거를 실천을 하면 어떻죠? 안티프레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쉬운 거, 운전 같은 거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고 나면 어떻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난 안전운전 지향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안 나면은 어딘가에서는 운전 과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인데 사실 이게 뭐 어디 뭐 스터디언에서 이게 뭐 콘티 짜서 소개하기엔 내용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 연구소니까 좀 책을 씹어먹어 볼게요. 행복한 대한민국 또 하나 주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훌륭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만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왜냐면 우리는 부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클릭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꿀 빨려는 뭐 대안을 제시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단순히 꿀 빨려는 분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이제 행복한 대한민국이 더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러분 일제 시대 때 미래가 있었을까요? 그것보다 뭔가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건 없었겠죠. 예를 들면 그럼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의 희망이 보였을까요? 뭐 그냥 여러분 뭐 1960년대 대한민국, 50년대 대한민국 이렇게 옛날 거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그냥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지 그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민주주의가 확립이 안 됐을 때 막 진짜 막 민주주의가 확립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정말로 뭐 이렇게 정치적 세력에 반대한다고 막 잡혀가고 두드러 맞고 막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런 거 이제 극복해내면서 대한민국이 좋아졌는데 그럼 이제 뭐 남았을까요? 선진국이 돼야겠죠.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뭐 문해력도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건강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좋아져야겠죠.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딱 그거예요. 일제 시대는 뭐예요? 일본 놈들만 물리치면 돼요. 목표가 되게 확고합니다. 한국 전쟁 끝나고는 뭐예요? 재건이에요. 진짜 입에 풀칠만 하자. 입에 더 풀칠 많이 하자예요. 민주주의 세우는 거 뭐예요? 저 독재만 타도하자. 되게 목표가 명백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선진국이에요. 도대체 선진국이 뭔데요? 어렵죠? 그럼 이제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많죠. 뭐 우리나라 뭐 많은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미국도 많다는 거예요. 미국도 뭐 미국이 여러분 최강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최강 강대국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근데 그런 이제 미국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사례 하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이런 게 이제 미국 사례 관심 있는 분들 너무 좋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책 제목이 아까 뭐였죠? 최선이잖아요. 최선을 실현하는 거는 여러분 부패를 막으면은 무조건 최선이 실현이 됩니다. 부패는 뭐예요?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내용이 많은데 그거를 소개할 때 내용에 너무 깊게 빠져 이 교수님이. 전형적으로 책을 못 쓴 사례예요, 사실요.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왜냐면 미국 사람이면은 뭐 괜찮을 거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제가 미국 사람이어도 이 책은 좀 너무 이걸 좀 오래 얘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 아주 좀 멋있는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왜곡함으로써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체계를 만들어 왔다. 저는 이 문장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되게 크게 접었죠. 가슴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떤 사례를 소개하냐면 이제 페이데이 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고금리 단기 소액 대출이에요. 고금리 이제 봉급을 담보로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난한 분들이 급전을 땡겼어야 될 때 봉급이 나온다는 기준이 있으면은 이제 완전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부정부패가 잘 나와요.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는지 아직 마지막에 쭉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뭐 쭉쭉쭉쭉 나오면은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이 되는 건데 만기 25년 페이데이 론 연이율 이자는 여러분 200%에서 500% 연이율 이자율이. 우리나라 고금리는 뭐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런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375달러를 빌렸는데 이자로 520달러 내려고 있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375달러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의 시스템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명분이 뭐냐? 그다음에 이걸 대변하는 정치인들, 로비스트의 명분은 뭐냐?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데 그게 보통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75 쓰자고 빌렸는데 $520 이자 내고 있는 거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나쁜 놈들이잖아요. 뭐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거 완전 진짜 서민들 삥 뜯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어때요? 없애버려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뭐 규제하고 금지하기에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관련 법이 생기면서 이걸 때려 잡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CFP 이거 소비자 금융 보호국도 생기고 해서 이제 막 때려 잡습니다. 때려 잡는데 어때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반대당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FPB가 이제 소비자 보호 금융국인데 여기 국장으로 믹 멀베인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참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분 아직도 미국도 먼 거예요. 미국도 썩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 보호국인데 뭘 해야 돼요? 요 $375 내린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이게 자본주의에서 돈을 빌렸다지만 이런 시스템은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빌리는 순간 골로 가는 거거든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해야 줘야 돼야 되는 데인데 어때요? 여기에 이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페이도론 업계로부터 $60,000의 선거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이제 뭐 스토리는 뻔하죠? 그래서 뭐 빤히 보이는 대로 고려된 대로 그대로 진행된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며 내가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이거를 다 없애버려요. 다시 이 페이데이론을 부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입장과 발표와 더불어 대출업계의 규제 변화의 바람이 부네 여기 주가들이 이렇게 팍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거는 이맘때쯤 미국의 페이데이론 동업자 조합이 이렇게 연합이 있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 내셔널 도랄에서 연례총회를 열는데 하필 여기는 뭐 리조트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진짜 오이바스트에서 여러분 뭐죠? 신발끈 묶지 말라 그러나요? 아무튼 걔 오해를 살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가 2012년에 파산 위기에 골프장을 매수한 뒤 뭐 대출을 받아서 뭐 1억 5천만 원에서 개조한 어떤 리조트에서 여기서 크게 연례총회를 돈을 써가면서 엽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뭐 그런 뭐 정치적 이유는 없대요. 근데 플로리다의 리조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저는 이걸 좀 왜냐면 우리나라 썩었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한테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썩었냐 하면은 다 자기네 나라라 그래요. 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나라가 썩은 거는 인지하면서 잘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푸념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요 모양 요 꼴인데 미국도 아직 여러분 정신 못 차린 게 너무 많아요. 뭐 의료 관련해서는 미국은 뭐 진짜 썩었죠. 썩었어. 네가 뭘 하냐가 아니라 의료비 지출 대비 기대 수명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상대도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5배 많이 쓰지만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그다음에 미국이 여러분 뭐 상위 10% 5%만 똑똑하지 나머지는 문해력이 굉장히 낮아요, 미국도요.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국 생활하신 분들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해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커뮤니티 컬리지 CC 같은 데 가서 조금만 공부하죠. 다 오레이 맞고 다 이제 뭐죠? 트랜스퍼를 하죠. 좋은 명문대로 4년제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좀 과장된 쇼는 막 미국 사람들한테 이게 뭐 과장된 케이스인데 미국의 좀 시골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미국에 인접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그럼 대답 못하는 사람 우리도 알잖아요. 멕시코랑 캐나다라고. 근데 이거 대답 못하는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뭐 좀 과장된 케이스긴 하지만. 근데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봤잖아요. 저는 실제로 많이 봤죠. 제가 거기서 오레인을 맞았는데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걔네들이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책이 이런 내용이 되게 자세한 게 많아요. 미국이 왜 썩었는지 예를 들면 하버드 부정입학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자세한데 그게 좀 우리나라랑 정서랑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그냥 그거 읽으면서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미국 사회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느끼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게 우리 고객사 책 우리가 돈 받고 홍보해주는 책이지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계속 그래 왔고 심지어 앞으로 상상스퀘어 책도 이런 책은 이런 분들만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희 상상스퀘어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프로포절 단계 책이 없고 제안서 단계에서 책을 샀는데
책이 나와 보니까 막상 별로다. 그러면 저희는 그 위약금 물고 드랍시킬 거예요, 대표님이. 로크미디어 때도 계속 그랬고. 책을 출간 안 한 것도 많아요. 번영이 나왔는데 포기한 것도 몇 권 있고요. 그거는 돈 꽤 많이 썼죠. 돈 1,000만 원 넘게 썼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테니까 저희가 추천해 주시는 책 중에서 진짜 이거는 필독서다. 그다음에 이 분야의 사람은 이런 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앞으로도 소개해 드릴 게 몇 개 더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좋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볼 거리가. 그래서 이번에 뭐 트롤리 딜레마는 너무 좋았고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토론을 했고 그래서 이 책은 몇 번 더 소개해 드릴 거고 앞으로는 독서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책 씹어먹기 그다음에 책 넓게 보기 이런 걸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독서연구소에서도 종종 여러분을 종종이 아니라 자주 찾아뵙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